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주영범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아마 평가사님들께서 가장 많이 접해보셨던 지역, 지구, 구역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지구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 제한 내용과 그 다음에 지역, 지구 등의 행위 제한의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지구 등의 지정 현황을 보시면 토지용기본법상에서는 337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처는 산림청과 문화재청 두 개 청을 포함하여 약 15개 소관부처가 관련되어 있고요. 10개 광역시도 관련된 법령은 115개에 달합니다. 자, 이처럼 지역 지구 등의 유형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 6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먼저 지역 시설물의 보존 부분인데요. 이거는 해당 지역이나 시설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행위 제한을 하는 부분입니다. 공원, 자연, 보존지구 등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는 지역 시설물의 보호인데요. 이들은 해당 지역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위 제한을 하고요. 또 다른 행위를 유도하는 부분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등이 해당되고 가장 많은 그 지역지구 등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완충지구 공간인데요. 지역시설물의 보호구역과 마찬가지인데요. 기능은. 그렇지만 앞서서는 해당 지역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완충공간은 해당 지역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접도구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지구 등과 같이 개발사업을 촉진하는 유형이 있고요. 또 다섯 번째는 기능과 시설을 집적하여서 특정 기능을 육성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 수련지구 등이 해당되며 여기에는 38개 지역지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개념적 포괄적 정의라고 좀 써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역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위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행위 제한이 이루어지는 지역지구 등의 상위 개념으로서만 존재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9개의 지역지구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제한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워낙 행위 제한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행위 제한을 대상과 방식으로 유형을 좀 구분했습니다. 먼저 대상의 경우는 7개의 중분류와 19개의 세분류로 구분했는데요. 토지의 기초적 변형 및 이용, 여기에는 현지 변경 등이 해당되고요. 토속 채취나 동식물의 채취 포획 등과 같은 자연지물을 이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택지 조성, 공장 용지 조성, 그외 토지 개발 등과 같이 특정 목적의 토지를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신축이나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이용의 행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건축물의 규모, 밀도, 용도, 형태, 색채 등에 관련된 이용 상태에 대한 부분, 그 다음 물건의 적치, 인적 활동, 환경 오염 행위 등과 같은 영역 내 단순 이용 및 점유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토지의 소유 거래 유형 등이 있습니다. 방식의 부분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과 포지티브 방식으로 총 6개를 좀 정의를 했는데요. 일단 내용을 개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보시면 뭐뭐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원칙적인 금지가 있고요. 뭐뭐는 허가를 받아서 가능하다. 제한적인 허가 승인이 있고요. 그다음 협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 형식의 협의 동의. 그다음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네거티브 방식에 해당하는데요. 여러 4가지 유형이 가장 대부분 차지하고 일부에서는 무슨 행위는 할 수 있다. 포지티브 형식으로 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행위 가능을 좀 구분했고요. 마지막 부분인데 이 원칙 네거티브나 포지티브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단서 조항 형식으로 그렇지만 뭐뭐뭐는 안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예를 보시면 아래 표를 보시면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토속 채취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형질 변경 같은 경우가 그 외에 그 대상들을 보시면 토지 형질 변경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지만 단서 조항으로 무슨 행위는 할 수 있다 형식입니다. 이런 부분이 일부 제한 완화 형식을 갖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지역 지구 등의 행위 제한의 정도를 좀 비교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직접적인 비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지역 지구 자체가 매우 양이 너무 많고요. 숫자가 너무 많고 내용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 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 제한을 유형별로 해서 이들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중치 조합으로 행위 제한의 수준을 비교했는데요. 이 가중치 설정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정했는데, 설문조사는 협회의 그 기준위원회, 그다음 심사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식에 관련해서 가장 센 제한 정도를 가진 것을 10으로 놨을 때 그 다음에 순서는 8.9점, 8.7점, 6점 이런 식으로 점수화를 해서 조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가중치를 설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제한의 대상과 방식에 설정된 가중치를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지역 지구 등의 상대적 제한 정도를 수치화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일단 행위 제한 정도에 대한 대상에 대한 부분 그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토지 형질 변경이 행위 제한 정도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 조성, 공장 용지 조성, 그 다음에 공장의 신축, 중축, 개축이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이에 반대로 인적 활동이나 물건의 적치가 가장 그 행위 제한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던 부분이고요. 행위 제한 방식 같은 경우는 예상하던 것과 같이 원칙적인 금지가 가장 강한 것이고 신고가 가장 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역 지구 등에 대한 상대적 제한 정도를 설정했습니다. 설정의 예를 보시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자연 보존 지구에 대한 설정값이 나타나는데 이걸 100으로 환산해서 나머지를 순위를 매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00점, 99.3, 99.1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1등부터 166개의 지역지구 등에 대해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 결과를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일단 상대적 제한 정도는 크게 6개 그룹으로 그룹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공원자연보존지구, 농업진흥지역 같이 매우 제한 정도가 강하다고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이 1그룹과 2그룹 간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습니다. 2그룹은 4개 지역지구 등이 좀 해당되고 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자연구역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3그룹은 접도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들이 해당되며 47개 지역지구 등이 해당됩니다. 4그룹은 경관보존지구와 비행안전구역이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그다음에 5그룹은 공장 설립 제한 지역, 건축 허가 착공 지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 6그룹이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농업시설 생산 기반 정비 사업 지역과 입지 도로 구역 등입니다. 뭐 들어보시는 것과 같이 이들은 수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적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지역들이다 보니까 실질적 행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도 제로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이 사항에 저희가 발표할 내용을 마치면서요. 한 가지 당부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데 본 연구는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워낙 행위 제한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단순 정량화 값이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제한 허용이라는 부분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허용의 유무만을 반영했다는 이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대적 제한 정도의 수치는 가감 배열로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